네, 안녕하세요. 네, 중장비 부속품 위치 파악하여 점찍기 가이드를 받게 된 앤드류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가이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산입니다. 저희 정산은 한 달에 두 차례를 드리고 있고요. 각 15일이랑 1일에 이제 정산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검수를 완료하고 이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작업이 완료됐다고 해서 바로 정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최종 검수까지 완료가 된 뒤에 정산이 되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 정산은 이제 한 페이지당 1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이제 프로젝트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그 검수는 저희가 하는데, 이제 먼저 이제 작업을 검수한 뒤에 저희가 잘하신 분들께는 추가 할당을 드리고, 조금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이제 반려를 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수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이 잘 되는 시점부터 이제 저희가 내부 검수 후 이제 자동 할당 권한을 부여해드리고 있으니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업이 잘 되시는 이제 퀄리티가 좋으신 분들께는 저희가 검수자 제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검수에 대한 단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할당을 받으시고 작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전혀 작업을 하지 않으신 채 3일이 경과되면은 저희가 이유 불문하고 잔여 파일들은 모두 회수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물론 이제 그냥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채팅상에서 하루 전에 미리 공지를 드리고 이제 회수를 할 예정이니 이 회수권에 대해서도 꼭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작업이 완료되면은 완료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일한 사람이 반려 처리된 횟수가 많으면은 이 프로젝트에 적합하지 않은 거라고 판단하고 이제 제외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업하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꼭 슬랙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프로젝트 목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건설 현장, 중장비의 이제 모션, 그러니까 움직임이죠. 움직임이랑 그리고 그 상태, 이제 뭐 특정 중장비의 마모율 등을 추론하기 위한 이런 AI 학습 데이터 구축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작업 방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 작업 가이드에 따라 이제 특정 부품의 키포인트라고 해서 이 사진상에서 보시다시피 점을 찍어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작업 툴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에이모 라벨러스 툴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사용해야 되는 단축키도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전 화면으로 이동하고 싶으시면은 단축키 W,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고 싶으시면은 단축키 E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점을 다 찍고 난 뒤에 이제 제출 버튼이라고 해서 이 완료 버튼이죠. 이 작업물을 제출하시고 싶으시면은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 S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작업을 하시다가 좀 화면이 어둡다 싶으시면은 이 왼쪽 바에 보이시는 이 햇빛 모양 있잖아요. 이 해 모양을 눌러주셔서 밝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이런 단축키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툴상에서 점을 찍으면은 이 사진처럼 이렇게 점이 표시가 되고요. 이 점이 다 찍고 완료가 되면은 이 우측에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따가 시연을 해드릴 테지만 일단 단편적으로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중장비 부속품의 특정 위치에 점을 찍는 작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품이 꽤나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이제 클래스라고 부를 텐데요. 이 부품, 그러니까 클래스는 크게 암, 투스, 덤프 이 세 가지의 정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암은 포크레인의 관절 부분, 투스는 포크레인의 이빨, 버킷 사각형 꼭지점이라는 부분인데 이거 사진으로 보이면 이따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덤프의 경우는
이 덤프트럭 후방의 꼭지점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사진상으로 보시면은 먼저 암입니다. 암은 포크레인의 상단의 관절 그리고 하단의 관절이라고 봐주시면 되시는데요. 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팔꿈치와 손목의 관계라고 봐주시면은 좀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포크레인의 팔꿈치 그리고 손목 부분에 정중앙 중요합니다. 이 정중앙에 점을 찍어주시면 되십니다. 투스입니다. 네, 투스는 사실 이 투스 안에서도 좀 세 가지로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클래스가 먼저 투스의 박스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흙을 파내는 이 바켓이라고 하는데요. 이 흙을 담는 바켓에 이 사각형 꼭지점 부분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코너인데요. 코너는 흙을 파내는 칼날의 관절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손톱 모양이 있죠? 이 손톱 모양의 가운데 관절 부분에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점을 찍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피크도 이 손톱 부분에 그 칼날의 칼 끝, 이 끝부분의 정중앙에다가 순차적으로 점을 찍어주시면 되시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손바닥과 이 손가락의 관절, 그리고 손톱의 정중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투스의 경우는 좀 예외적인 현상도 있는데요. 이 예외적인 모습이란 이 그 투스의 코너와 피크, 그러니까 이 손톱 부분이 없는 좀 특이한 형태의 투스도 있습니다. 이 투스는 이제 박스는 똑같아요. 이 1, 2, 3, 4 이 사각형 꼭지점 부분에 점을 찍어주는 형태는 똑같습니다만 이 밑에 손톱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피크 1, 2 이렇게 피크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피크로 점을 찍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덤프입니다. 덤프는 사진상으로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요. 이 덤프 트럭에 흙을 담는 이것도 버킷이라고 할게요. 이 버킷 부분에 각 꼭지점 부분에다가 점을 찍어주시면 되십니다. 총 8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사각형 형태가 되어 있죠. 이 사각형 형태로 순차적으로 1, 2, 3, 4, 5, 6, 7, 8 이 하단 끝까지 총 8개의 군데, 8개의 부분에 점을 찍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노란색 덤프가 있어요. 이 노란색 덤프에 이 확대된 사진을 보시면은 이 흰색 덤프랑 다르게 여기 꼭지점이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꼭지점 부분은 그냥 무시를 해주시고 이 흰색 덤프에 점을 찍는 부분과 똑같이 이 끝쪽에다만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 2, 3, 4, 5, 6, 7, 8 그래서 노란색 덤프의 경우는 되도록이면 작업을 하시면서 이 가이드를 확인해 주시면서 사진과 똑같이 대조를 해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업 진행 그리고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작업 툴상에 이제 이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주시면은 클래스 설정이 나옵니다. 클래스는 암, 박스, 코너, 피크, 덤프 그러니까 총 5가지 형태로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점을 찍고자 하는 부위에 클래스를 클릭하시고 이제 점을 찍어주시면 되십니다. 단 점을 찍으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꼭 화면을 확대를 해주시고 점을 찍어줘야 됩니다. 화면이 이렇게 멀리 있는 상태에서 점을 찍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점이 좀 작다 보니까 그 위치가 좀 애매하게 찍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중앙에 찍기 위해서 반드시 이 스크롤로 당겨주셔서 화면을 확대해 주신 뒤 정중앙에다가 정확히 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확대한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꽉 누르시고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신 채 이렇게 화면을 이동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그 시연을 하면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점을 찍는 방법인데요. 점은 간단합니다. 암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점과 마지막 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을 찍는다고 해서 이제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오른쪽 인스턴스 아이디가 생성이 되어야 완성됐다는 의미인데, 이게 점만 찍으면은 여기 인스턴스 아이디가 생성이 안 됩니다. 반드시 ESC, 키보드 ESC 버튼을 눌러야 이 인스턴스 아이디가 생성이 됩니다. 대신에 이 ESC 버튼은 한 번만 누르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2번 누르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은 ESC 버튼을 누르면은 인스턴스 아이디가 생성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뭐 다른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뭐 다른 클래스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인스턴스 아이디가 클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암이 갑자기 다른 클래스로 바뀌는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이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ESC 버튼을 한 번 더 눌러 주셔서 여기에 이제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를 해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툴상으로 직접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점을 찍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각 클래스별로 그 점을 찍는 순번이 있습니다. 그 순번을 꼭 지켜주셔야 되시는데요. 이 순번이라 함은 뭐 점을 무조건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기 화면상에 보이는 대로 순서대로 찍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점이 이 숫자랑 똑같은 위치에 존재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 덤프에 6번, 8번이 가려졌다고 해서 이 아이디를 순차적으로 찍어서 뭐 1, 2, 3, 4, 5, 6, 이 7번이 6번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찍으면은 이 7번이 6번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려진 부분은 건너뛰고 일곱 번째가 제 위치에 존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가려진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이따가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가려진 부분은 일단 임의적으로 점을 찍은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완성해 주신 다음에 V 버튼을 누르신 채로 이 점을 한 번 더 가려진 부분에 눌러줍니다. 인비지블 모드라고 해서 이 점을 가려짐 상태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이따가 제가 직접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업 완료 예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선이 있어요. 다 선이 있는데, 자, 안 같은 경우는 이 선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야 이제 올바르게 점이 이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대신에 이 숫자는 지켜줘야 되겠죠. 위에서 아래로 1, 2가 되어야 되죠.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1, 2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팔꿈치 부분이 무조건 1, 팔목 부분이 무조건 2, 이 순번을 꼭 지켜주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투스 같은 경우는 이 선이, 정확히는 투스의 박스죠. 투스의 박스는 이 선이 이제 모래시계 형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래시계가 이제 올바르게 점이 이어졌다는 의미고요. 뭐 당연히 가능하시면은 이 순번도 꼭 확인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너랑 피크도 더 볼 건 없죠. 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 2, 3, 4, 5 이렇게 숫자가 일직선으로 이어지는지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점을 찍는 순번은 이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덤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덤프도 이제 원래는 이제 지그재그로 1, 2, 3, 4, 5, 6, 7, 8로 이렇게 순번을 찍지만 결과물은 이렇게 박스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덤프가 만약에, 당연히 숫자도 일단 확인을 해 주셔야겠지만, 이 선이 뭔가 지그재그 모양이라든가 이런 그 박스 모양에서 뭔가 좀 어긋나 있는 형태라면은 꼭 그 순번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작업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화면이 이제 여러분이 보시게 될 이제 작업 화면이고요. 자,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클래스 설정이 있죠. 뭐 암,
박스, 코너, 피크, 덤프가 있습니다. 자, 화면상에서 보이는 객체는 일단은 저희의 목표는 암이랑 투스가 있겠죠. 일단 저는 암을 먼저 이렇게 암을 먼저 점을 찍고 싶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의 암에 일단은 클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확대해 주신 뒤에 화면 확대해 주신 뒤에 일단 암의 팔꿈치 부분에 점을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중앙에다가 정확히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팔목 관절 부분 정중앙에 이렇게 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선이 이어졌죠? 이렇게 선이 보입니다. 이게 일단은 점을 다 찍었지만 완료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키보드에 ESC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인스턴스가 떴죠.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갑자기 ESC 버튼을 한번 눌렀다고 해서 막 다음 클래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ESC 한 번만 누르면은 인스턴스가 이제 클릭이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클래스를 바꾸면은 이렇게 인스턴스도 제가 클릭하는 클래스에 따라서 같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ESC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셔서 이 선택을 해제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클래스, 다음 목표인 객체의 클래스를 클릭을 해주신 후 이렇게 또 점을 찍어주시면 되십니다. ESC 버튼 한 번 눌러주시고 클릭을 해제하기 위해서 한 번 더 ESC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자, 코너 이렇게 클릭을 한번 했고요. 이렇게 후천적으로 이렇게 정중앙에 맞춰주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자, ESC 버튼 누르고 다음은 피크죠. 끝에 정중앙에다가 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완성이 됐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 일직선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정확한 작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도 확인을 하고 싶어요.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좌측 바 버튼에 보시면은 키포인트 점 이름 유지라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아까 전에는 안 보였던 이 숫자가 이제 화면상에는 나오고 있죠. 그래서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1, 2, 그리고 박스도 순서대로 1, 2, 3, 4 맞게 되어 있고 코너나 피크도 좌에서 우까지 1에서 5, 1에서 5로 순번은 전부 정확하게 찍혀 있습니다. 만약에 순번이 제대로 안 찍히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박스로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박스가 모래시계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진짜로 박스 모양이면 이건 틀린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순서대로 찍고 모래시계 모양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덤프의 예시도 보여드릴게요. 네, 덤프도 당연히 순서를 지켜줘야겠죠. 네, 상단의 끝부분에 1, 2, 좌우 순서대로 3, 4, 5, 6, 7, 8이죠. 네, 이게 올바른 예시입니다. 만약에 순서가 이상하다. 자, 이상하게 한번 해볼게요.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네, 순서가 이상하면은 이렇게 감싸는 박스 형태가 아니라 지그재그 모양이 되겠죠? 네,
이게 올바른 예시니까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려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찍으면은 이렇게 찍혀지겠죠? 네. 일단 안 보이는 부분은 그냥 임의로 한번 이렇게 찍어줍니다. 네. 대충 추측을 해서 찍어주시고요. V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에만 따로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작업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네. 크게 어렵진 않죠. 네. 지금까지 이제 작업을 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직접 시연을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이랑 이제 추가사항을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의사항입니다. 네, 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장애물이 아니라 이제 그 자기 포크레인에 그 투스에 의해 가려져도 이렇게 얼추 추측을 해서 점을 찍어주시면 되십니다. 가려짐 처리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코너, 즉 투스의 관절 부분이죠. 그래서 코너를 라벨링 할 때 해상도 때문에 관절이 좀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위치를 추측해서 라벨링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피크와 코너가 좀 각도가 애매한 경우인데요. 일단 왼쪽 사진의 경우는 이제 관절이 그 코너죠. 코너의 관절이 이제 보이지 않는 각도이기 때문에 피크만 따로 라벨링을 합니다. 대신에 우측 사진의 경우 이제 관절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튀어나와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라벨링이 그러니까 점을 찍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굴착시 그러니까 그 투스가 이제 흙을 파고 있을 때 뭐 아주 약간 정도 가려진 거는 점을 찍어도 되지만 이제 이렇게 흙에 완전히 덮여져서 가려진 경우에는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투스의 사각형이죠. 그 판이 두께가 있는 경우에는 이 바켓의 이 끝쪽이 아니라 항상 안쪽 라인을 기준으로 점을 찍어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덤프 같은 경우는 그 노란색 덤프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부분에 꼭지점이 하나 더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되도록이면은 이 가이드의 사진을 직접 보시면서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점을 찍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덤프 이제 흙에 약간 가려진 부분은 이만큼 정도 이 사진상의 예시처럼 아주 약간 가려진 부분은 어느 정도 추측을 하셔서 점을 찍어주시면 되십니다. 이제 뭐 다른 장애물이나 아니면은 진짜 이 이상의 어마어마한 흙의 양 때문에 이제 완전히 가려질 경우에는 점을 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려짐 처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버킷에 가려졌을 경우 다른 장애물에 의해 가려졌을 경우 인비저블 처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카메라 바로 앞에 있는 덤프에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 덤프의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부근에 다른 덤프가 있으면은 그 덤프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점을 찍어주시면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근에 있는 덤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측면에서 보이는 덤프도 키포인트를 할 수 있습니다. 점을 찍어주시면 되시고요. 덤프 트랙의 전면에서 보이는 상태일 때도 어느 정도 꼭지점이 보이면은 이렇게 보이는 부분만 라벨링을 해주세요. 점을 찍어주시고 뭐 안 보이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점을 추측해서 인비저블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십니다. 네, 대충 네, 이 정도 위치에 인비저블 처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덤프가 아니라 이제 투스나 암의 경우 다른 차량 이제 카메라를 탑재하지 않은 그 차량 이외에 다른 투스 암은 이제 어노테이션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슬랙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슬랙은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한다던가 할당 요청을 한다던가 질의응답을 하는 일종의 채팅창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저희 채널에 보시면은 이제 중장비 키포인트 방에 초대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방에서 추가 할당 요청이나 아니면은 뭐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특히 질문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그 작업 화면을 캡처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기입을 해봤습니다. 뭐 화면 캡처를 하는 방법인데요. 그 키보드에 보시면은 윈도우 키랑 쉬프트 키 그리고 S 이 세 가지 키를 동시에 눌러주시면은 이 캡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 창이 뜨면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은 그 화면 캡처가 완료되는데요. 이게 동시에 이제 복사가 되기 때문에 이 화면 캡처가 완료되면은 슬랙 채팅창 질문창에 컨트롤 V를 눌러주셔서 이제 사진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항상 사진이랑 같이 첨부하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중장비 점찍기 가이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작업 잘 부탁드리고요. 항상 모르시는 부분 있으시면은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앤드류였습니다. 감사합니다.